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 금태섭보다는 예. 정치인 금태섭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갑작스럽게 변협 선거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검사 12년, 그리고 국회의원 4년, 그리고 변호사 14년을 했는데요. 후배랑 2명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조그만 로펌을 만들어서 대표도 하고, 또 대형 로펌의 구성원으로도 있었고, 지금은 단독으로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온 건데, 지금 변호사 단체들이 문제가 많고, 또 특히 청년 변호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 그리고 국회에서 특히 입법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들의 직역도 늘릴 수가 있고 시장도 확대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안정이나 사회적인 존중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온 것을 이번에 좀 제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도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집안이고 저도 평생 변호사를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한테 또 신세도 갚고 그러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예. 혹시 현 변협 운영진이 뭐 크게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이 지위가 괜찮을 때는 예전처럼 변협이 그냥 소극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있어도 되는데, 최근에는 변호사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전문직 중에서 소득 순위가 10등으로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준 일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에서 정말로 이 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느냐, 이거를 제가 국회에서 앉아서 보면 다른 직역단체들에 비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변호사 단체의 사유화까지 일어났다. 이 청년 변호사들은 개업을 하든지 어쨌든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명함에 진짜 한 줄 쓸 수 있는 뭐 위원회 소속이나 이런 게 정말로 절실한 상황인데, 이 변호사 단체에 관여하는 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독차지하고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 단체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 5개나 위원으로 가입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막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변호사 단체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냐, 전체 변호사들 또 특히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서 정말로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도 네. 약간 뭐 철새 정치인이다, 예. 아니면 뭐 기회주의자다, 예. 다시 정치하려고 뭐 이번 선거 나온 거다, 예. 뭐 변협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예. 막 나쁜 말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실 만한. 변호사 단체 그 임원이나 대표가 되고 특히 협회장이 되려 그러면은 회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살피고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도 해봤고, 그리고 저보다 더 성공한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국회에 있는 4년 동안 법사위에 쭉 있으면서 대법원이나 법무부 이런 유관 기관들로부터도 나름대로 저는 존경이라고까지 말할지 모르지만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그 의원들은 지금 야당이건 여당이건 저하고는 항상 지금도 일을 할 수 있고 서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 했지만 거리에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쌓아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했다, 저로서는 노력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고 큰 아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 변호사 단체에 임원으로 계신 분들이 그 정당에 공천 신청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계속 임원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랑 같이 국회의원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그중에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법사위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금태섭 변호사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변협 회장에 출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주 보증할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네. 사실 우리 후보님이 뭐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네. 오히려 뭐 철새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항상
맞는 말들을 소신껏 해왔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정당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아니,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진짜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진짜 어려운 순간에 제 목소리를 안 내고 그냥 다수가 가는 대로 졸졸 따라가고 그때그때 권력의 편에 섰으면은 지금 삼선 의원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을 거고 무슨 이렇게 이런 선거에도 안 나올 텐데 저는 그때그때 제가 해야 되는 말을 반드시 했고 저는 할 말은 하고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있다가 변호사를 왔어도 저도 여전히 변호사지만 변호사들이 볼 때에도 이 법률가 출신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는 않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면 뭐 변협 회장 되신 후에는 예. 다시 정치는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정말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변호사였다고 했는데 제가 1993년도에 고등학교 동기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주례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내가 변호사인데 변협 회장한테 부탁해야지. 그래서 돌아가신 이세중 회장님이 주례를 서줬습니다. 저로서는 대한변협 회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이고 지금 이 선거를 뛴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거기서 일을 잘해서 변호사 사회에 어떤 그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뭐 이거를 이용해서 뭐 뭘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하는 거는 전 진짜 좀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만약 이번에 안 되시면 예. 다음 선거에는 예. 총선을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변협 회장 선거를 다시 나오실 겁니까? 아니 이번에 꼭 될 겁니다. 꼭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에 되든 안 되든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 거고 또 이번에 지금 캠프에 200명 정도의 변호사님들이 같이 뛰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계속 나오고 있는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예. 후보님이 예. 국회의원 하실 때 예. 이 세무사 편을 들어가지고 변호사의 권한을 다 축소해놨다. 예. 자꾸 막 이런 유언비어가 막 떠도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 전광판을 보시면은 저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제가 틀린 거고요. 쭉 이제 내용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한변협을 비롯해서 변호사 단체들에서 이 세무사법에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많이 항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2017년인데 2018년에 제가 대한변협에서 시상하는 우수 국회의원상 표창을 받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제가 2017년에 그 변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무사 편을 들거나 했으면은 당연히 2018년에 변협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제가 그것만 보더라도 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제가 세무사법 통과 과정에서 세무사 편을 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고 정말로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법이 통과될 때 변호사들의 권익이 해쳐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긴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변협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2019년에 또 법무사법을 통과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2019년 법무사법은 아까 세무사법보다도 더 선명하게 변호사의 권익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서 2019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마저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변협이 반대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지 보자 하고 홀드를 하고 있다가 변협에서 반대 의견을 철회한 다음에 법무사법이 통과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 상당수는 그때 당시에 협회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나 이런 데서 임원을 하시던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 거고 그때 반대 의견을 철회했는데 왜 지금 와서 저를 비판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연히 제가 2019년도에 그 등기경영 변호사의 제가 사무총장이었는데 예. 저희가 그 대법원 거의 협의체 가서 법무사님들 얘기했을 때 예. 내부적으로 사실 처리한 게 확실하거든요. 예, 예. 네. 저희가 그 회의록에도 나옵니다. 네, 몇 맞습니다. 번을 확인해서 철회했냐. 네, 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법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기존 변호사들의 권리가
손톱만큼이라도 진짜 요만큼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제가 지금이라도 전체 변호사들 앞에 사과하고 이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무사 편을 들었다고 지금 비난을 퍼붓는 변호사님들은 정말 법률가의 기본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떤 점에서 이 변호사의 권익이 헤쳐진 건지 어떤 점에서 세무사의 편을 들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변호사로서 이러저러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 법이 통과돼서 이런 걸 저런 걸 못하게 했다. 이거를 하나라도 들을 수 있으면 손톱만큼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제가 뭐 사과도 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충분히 저희가 법사위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왜냐면 그때 변호사님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변협에서도 이게 혹시라도 변호사들의 권익을 해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하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국회의장이 볼 때 그때 정세균 의장님이 계셨는데 아무런 피해도 안 가는데 변호사들이 이 법을 잡고 있다. 말하자면 이 법사위에 있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을 통과를 안 시킨다. 이게 말이 되냐 해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년간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 법만 직권상정이 됐고 정말로 그때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마치 직역이기주의에 가득 찬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 그때 변호사 단체나 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많이 하는데 왜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걸 가지고 할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 몇 명 없습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훨씬 많은데도 국회의장이 아주 대표적인 직역이기주의로 이걸 찍어서 한 거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변호사협회가 전략을 잘못 짰다고 봅니다. 오히려 변호사님은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약간 유언비어만. 그렇죠. 저는 이제 정말 가짜 뉴스인데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면 저는 차분차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이 국회의원으로서 저한테 이 법을 왜 찬성했냐, 혹은 뭐 세무사편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어야 되는데 전 찬성표를 안 던졌거든요. 네. 후보님의 팩트는 이게 찬성하지 않았고 이건 예. 직권 상정돼서 만들어진 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현안으로 넘어와서 예. 사실 요즘 청년 변호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예. 이 기존의 변호사님들도 이제 예. 되게 생소한 예. AI나 리걸 테크에 대해서 뭐 기대감도 있고 또 예. 두려움도 있는데 예. 지금 후보님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 이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가 대형 로펌도 방문하고 또 정말로 많은 변호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들 생각과 입장이 다릅니다. 이게 AI가 오면 변호사 업무나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하는 데에 대해서도 대단히 희망적인 분서부터 이거는 막아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까지 여러 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새롭게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그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이 변호사들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 헤쳐지지 않고 또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방향으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관련 기업이나 이런 업계를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리걸 테크나 AI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단체에서 자기들 나름의 어떤 고집이라면 고집이랄까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 이걸 어기면은 무조건 징계한다. 그래가지고 100명 넘게 막 징계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무부 가서 취소당하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다행히 과징금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변협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과징금을 10억씩 받기도 했고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고, 진짜로 100명 넘게 징계를 했다가 그게 법무부에서 취소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절대 회원들의 그 권익을 해치거나 다량 징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 다양한 견해를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이 업계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막는 거에 그치지 않고 예. 협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미래 이제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만드는 로펌에서는 특히 A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도 변호사니까 변호사들의 이 권익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협회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못하게 되지만 다양하게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방향의 모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또 최근에 이슈가 예. 지금까지 사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불거졌었는데도 예. 한 번도 말이 없다가 예. 최근에 뭐 계엄령처럼 예. 급작스럽게 선거에 임박해서 예. 서울에서 뭐 앞으로 네트워크 로펌 규제하겠다 예. 이런 성명서가 나왔는데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트워크 로펌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뭘 했는지, 최근 한 3,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계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법률 시장을 가장 크게 왜곡시킨 것이 이 네트워크 펌이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냥 형사 변호사하고 쳐보면 이제 광고가 몇 개 뜨고, 근데 그 광고가 5개인가 뜨는데 그거를 네트워크 펌에서 독차지합니다. 지금은 블로그 광고까지 또 독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청년 변호사님들이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막혀 있어요. 더군다나 지방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사건이 진공 상태처럼 끌려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변호사 단체들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온갖 종류의 뭐 안 좋은 악성 루머들도 퍼지고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돼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태도를 180도로 바꿔가지고 네트워크 로펌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막 하는데, 선거가 지나도 과연 그렇게 할지, 저는 정치를 하거나 또 변호사로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평가받고 싶지만 누구나 자기가 한 일로 평가받는 겁니다. 저는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서 어느 후보보다도 자유롭고,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예전에는 광고비가 없는 좀 이제 단독 개업을 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블로그 같은 거 하고 하면은 그게 아름아름 알려져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트워크 펌이 그거를 싹쓸이 해간 다음에는 불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럼 끝으로 네. 이제 대한민국 변호사의 수장 예. 자리에 이제 도전하시게 됐는데 예. 마지막으로 저희 변호사협회 회원님들에게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원하게 한 말씀. 예, 대한민국 변호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 시장은 정말로 밑바닥부터 획기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법률 시장이 지금 7조에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간 많은 프랑스는 40조, 독일은 60조가 넘습니다. 법률 보험, 또 ACP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변호사들이 할 일이 넘쳐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의 검찰 경험, 4년 동안의 국회 경험, 또 14년 동안 현장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변호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